새벽 5시 윤정이는 반죽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2세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밀가루를 주무르고 오븐의 온도를 조절했지요. 서울 강북구 골목 한편에 자리한 정희재관은 그녀가 30년간 일궈낸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나가던 단골 할머니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밝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지요. 이런 일상이 그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빵집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32년 전갓 결혼한 신부였을 때부터 시작된 이 가게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까지 손수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집했고 그 맛을 보러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며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꾸려왔습니다. 아들 지훈이 소방관이 되어 독립한 후에는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지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빵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지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희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내일 대전 출장 가야 해. 준호의 대답은 늘 그랬듯 간단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우리러 나갔다가 문득 준호의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수석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문을 제대로 닫으려고 다가간 순간 바닥에 떨어진 작은 튜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활제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그런 물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튜브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개봉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지요. 정희는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희는 계속 그 튜브가 떠올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런 물건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차에 있는 걸까요? 준호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대전에서 이틀 있다가 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정희는 평상시와 같은 말로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요. 그날 저녁 빵집 정리를 하던 중 휴지통을 비우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지갑에서 떨어진 것 같았지요. 영수증을 펼쳐보니 부산의 고급 한우집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였고요. 대전 출장이라고 했는데 부산에?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2인분 주문 내역이었습니다. 한우 특등급의 와인까지. 평소 준호가 혼자서는 절대 먹지 않을 음식들이었지요. 그 순간 어제 본 윤활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지요. 정희는 영수증을 가슴에 꼭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속고 있는 걸까? 30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지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지요. 새벽이 오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의심만 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정희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빵을 반죽하는 손길은 여전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지요. 준호는 대전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정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사모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단골 할머니가 크림빵을 사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거움은 감출 수 없었지요. 그날 오후 늦게 정희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랜 단골이었던 최 형사가 떠올랐지요. 5년 전 은퇴한 후에도 가끔 빵집에 들러 안부를 묻던 분이었습니다. 최 형사님, 저 정희재과 사장 윤정희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웬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최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게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가게로 갈게요. 다음 날 오후 3시 최 형사가 빵집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은퇴 후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어떤 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최 형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남편을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말로 내뱉고 나니 더욱 실감이 났지요. 사장님, 혹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차에서 윤활제를 찾았고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대전 출장이라고 했는데 부산 영수증이 나왔거든요. 정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사장님, 이런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래서 형사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 형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나날을 보냈지요. 준호를 대하는 것도 어색했고 빵을 만들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날씨 때문인가 봐요. 정희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한 집에 있는 것조차 어색했지요. 드디어 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가게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 형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웠지요.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침중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무서웠지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예상이 맞았어요. 최 형사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준호가 젊은 여자와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그들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세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정희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수진이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김수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2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남편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남편의 바람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며느리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알고 있을까요? 아들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평소처럼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더구나 아들까지 속이고 있다니. 형사님, 이 사진들 더 있나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몇 장 더 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주세요. 모든 걸 다 주세요. 정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지요. 최 형사가 떠난 후 정희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한 장씩 다시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요.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의심한 적도 며느리를 미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을 친딸처럼 아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요. 늦었네. 저녁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와 문을 두드렸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침대에 누워서 정희는 모든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메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정희는 사진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지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이 빵을 굽고 손님을 맞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TV를 보는 일상이 계속됐지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내일 또 출장 가야 해. 준호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정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전이야. 현장 점검하러. 진짜라는 말에 정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럼 조심히 다녀와요. 정희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차고로 갔습니다. 준호의 차 조수석을 열고 그 윤활제를 꺼냈지요. 손에 들고 보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걸로 내 며느리와 정희는 중얼거리며 윤활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다른 튜브를 그 자리에 놓았지요. 겉보기에는 똑같았지만 내용물은 전혀 달랐습니다. 산업용 초강력 접착제였지요. 이제 보자. 정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택시를 타고 떠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정희는 빵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소형 녹음기들이 택배로 도착했지요. 생각보다 작고 정교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혼잣말을 하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었지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 침실 옷장 안, 부엌 선반 뒤쪽까지. 작은 기계들이지만 모든 소리를 잡아낼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연기 트랩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방법이었는데 부엌 가스레인지 근처에 설치하면 연기가 나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장치였지요. 실제 불은 나지 않지만 연기는 충분히 생겨났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정희는 스마트폰 앱을 확인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한 녹음기들이 모두 작동하고 있었지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빵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맞은편 이웃집 김할머니를 찾아갔지요. 30년 동안 인사를 나누며 지낸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말해봐.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집을 좀 비워야 해서요. 혹시 창문에서 우리 집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무슨 일 있으면 말하고. 고마워요. 정희는 김할머니 집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훤히 보였지요. 스마트폰으로 녹음기 상태를 확인하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차였지요.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호 옆에는 수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지요. 저 뻔뻔한 것들.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오늘은 아무도 없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정희는 빵집에 있어. 저녁까지 안 와.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희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들었습니다. 30년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도 처음 들었지요. 그럼 천천히 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곧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를 위해서는 필요했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상해. 뭔가 이상해. 왜 그래?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아. 불이 붙었어. 수진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습니다. 뭐라고? 준호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초강력 접착제가 제대로 작용한 것이었지요. 어떡해. 이거 떨어지지 않아. 수진이 울음 섞인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는 미리 준비한 연기 트랩을 작동시켰습니다. 휴대폰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했지요. 곧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웅성거렸지요. 불이야, 불났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김할머니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김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래, 어서 가봐. 정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있었고 곧 소방차가 도착했지요. 소방차에서 내린 소방관을 보는 순간 정희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훈이 달려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는 밖에 있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누구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었지요. 아빠가 안에 있을 거야. 네? 아빠는 출장 가신 거 아니에요? 지훈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동료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곧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119 구급대 요청합니다. 이웃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동네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세상에. 무슨 일이야? 화재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될까?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지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했습니다. 지훈이 집안에서 나올 때까지 정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지요. 엄마, 지훈이 얼굴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뒤따라 동료 소방관들이 담요에 쌓인 두 사람을 부축해서 나왔지요. 정희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서로 떨어지지 않은 채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둘이 왜 저런 모습으로? 설마 그런 일이? 30년 동안 조용했던 골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지요. 지훈은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지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출장 가신 거 아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지요.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동료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분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은 채로 들것에 실렸지요. 지훈아, 정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에 가서 얘기하자.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30년 동안 모범적인 가정으로 여겨졌던 박 씨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할머니. 고마워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정희와 지훈은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접착제 때문에 붙은 것 같은데 특수 용액으로 분리했어요. 접착제요?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의사는 자세한 설명은 피했지만 상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요. 1시간 후 준호와 수진이 각각 다른 병실로 분리되어 입원했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 했지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지훈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최 형사가 준 증거 사진들이었지요. 이걸 보렴. 지훈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지요. 이게 정말인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쥔 채 중얼거렸지요. 아버지가, 수진이가. 지훈아, 진정해.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한 달 전쯤부터 수상한 점이 있었거든. 조사를 해봤더니. 정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활제 발견부터 최 형사의 조사, 그리고 오늘의 계획까지.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 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지훈은 고개를 떨고다 올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정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죠? 수진이랑도.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강요하지 않을게.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지훈도 엄마 품에서 조용히 울었지요. 다음 날 정희는 준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지는 다른 층에 입원해 있었지요. 정희야,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가게는 제 거고 집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시면 돼요. 정희야, 잠깐만. 30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끝내요. 정희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지요.
수진의 병실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정희를 보자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 며느리는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한테도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정희는 빵집으로 갔습니다. 어제부터 문을 닫아둔 상태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밀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곳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지켜나가야 했지요. 엄마,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정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새 출발해야죠. 지훈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수진이랑은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두 사람은 함께 빵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지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훈이 반죽을 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빵집부터 정상화 시켜야지. 혼자 하시기 힘들 텐데. 내가 도와주면 괜찮을 거야.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지요. 엄마, 우리 힘내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정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였지요.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제과는 다시 문을 열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동네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정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빵을 사러 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단골 할머니가 크림빵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몫을 한 것뿐이죠.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지요. 지훈은 소방서 근무를 마치고 매일 저녁 빵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를 돕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 있을까봐 걱정되어서였지요.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지훈이 앞치마를 매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단팥빵이 일찍 다 팔렸더라. 그럼 내일 더 만들어야겠네요. 지훈이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지요. 두 사람의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지훈과 함께 빵을 굽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지훈아, 후회하지 않니? 뭐려? 수진이랑 이혼한 것 말이야. 내 인생이 바뀐 거잖아. 지훈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고마워.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도 혼자 30년 버텨오신 거잖아요. 이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밀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따뜻했지요. 준호와 수지는 동네를 떠났습니다. 이혼 절차도 조용히 마무리됐지요. 정희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끝난 일이야. 정희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주말 아침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빵집에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 우리 동네 아이들이 소풍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용 빵을 많이 주문했어요. 지훈이 주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정희가 놀랐습니다. 네. 팥빵하고 크림빵 50개씩이요. 그럼 일찍 시작해야겠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솜씨도 많이 늘었지요. 오전 10시쯤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빵 주세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정희는 빵을 하나씩 나눠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여기 빵을 제일 좋아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빵집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른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보람을 느꼈지요. 아이들이 떠난 후 빵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기분 좋아 보여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응. 이런 맛에 빵집 하는 거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소방서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빵집 확장하는 거 어때요? 확장? 네. 옆 상가도 비었잖아요. 카페도 겸할 수 있고.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나이도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빵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처음 빵을 구웠던 날. 지훈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와 빵집에서 숙제하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 나눈 정겨운 대화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배신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나는 지켜냈어. 정희는 혼잣말했습니다. 빵집도 아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자신의 존엄도 30년 전 젊은 신부였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지요. 며칠 후 지훈이 창업 지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봐주세요. 복잡하네. 정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엄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고마워 지훈아.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것보다 훨씬 작은 일이에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지요. 며칠 후 창업 지원 승인이 났습니다. 정희제과는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었지요. 엄마, 축하해요. 지훈이 승인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될 줄 몰랐는데. 정희도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빵집에서 만든 케이크와 함께요. 엄마, 건배해요. 지훈이 음료수 잔을 들었습니다. 응,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정희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용기를 위해서.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지훈의 눈에 존경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싶었지요. 지훈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엄마, 평생 함께 할게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지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60대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내일은 팥빵을 더 많이 구워야겠어.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됐지요. 30년의 균열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자신만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지요.